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김영순 기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백남준 특강을 이제 하고 있는데, 백남준과 친구들이 이제 기획을 해서 지금 백혜원 갤러리에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 부분이 조금 이제 문제가, 다시 한번 이제 영상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백남준과 한국적인 거, 이런 이제 주제가, 백남준 보통 세계적인 작가라고 하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세계적이기보다는 더 한국적인 그런 작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가지 이제 여기 키워드가 있어요. 그 한국 사상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천지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홍익사상이라든지, 또는 그 비빔밥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이 백남준 작품과 그 생애에 다 스며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한번 부각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남준의 한복을 입은 사진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네요. 이제 우리가 보통 백남준 하면 이제 뭐 세계적인 작가다 그런 말도 하고, 또는 이제 본인은 뭐 세계적인 작가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세계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정신을 잘 아는 작가라, 이런 뜻으로, 네, 시대 정신을 잘 아는 작가니까 그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것, 역사적인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도 많이 알지만, 그거 못지않게 시사에 밝은 그런 예술가였다. 인포메이션 아티스트, 당대의 인류가 어떻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이 없는 시대지만 전 세계 신문을 다 읽고, 내가 예술가라서 어떤 방향으로 작품을 이제 그 추구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걸 많이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이제 정보 시대니까 이제는 그 석유나 이런 거보다 인간의 그 이제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죠. 근데 우리가 흔히 백남준 하면은 이제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뭐 거의 외국의 어떤 그런 경향에 초점을 둔 작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백남준은 샤머니즘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한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또 김영옥 선생하고 인터뷰할 때 하신 말씀인데, 이게 길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여기 여기 박스에 있는 거. 날 자꾸만 서양에서 다 배운 사람인 줄 아는데, 난 사실 내 인생을 결정지은 사상이나 예술의 바탕은 이미 내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모두 흡수한 것이지,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한국 예술가들의 수준이 서구라파나 일본의 아방가르드적 수준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단 말이지. 난 쇤베르크나 스트라빈스키도 이건우 선생한테서 유학 가기 이전에 다 배운 거고, 신재덕 선생이나 이건우 선생 같은 분이 가르쳐주신 수준이나, 내가 김순남 선생님을 사사한 수준이 내가 독일 가서 작곡가 노릇을 할 수 있었던 바탕을 다 만들어주셨던 거야. 역사는 자꾸 단절적으로 보면 안 돼. 우리는 일제시대 때 문화도 전통문화고 서양 문화고 다 높은 수준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난 그걸 흡수한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문화하고 서양의 아방가르드가 결국 비슷한 것임을 나중에 발견한 것 뿐이지. 네, 참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감동을 주는, 우리한테 반성을 일으키는, 우리가 너무 이제 서구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이제 하고 사는데, 이미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3명의 그 음악 작곡가들, 이 사람들이 백남준이 볼 때는 거의 천재급으로 이제 보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분들이 이제 뭐 이 북한 쪽으로 뭐 이렇게 가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그 이제 완전히 희화되고, 이제 뭐랄까
그 가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백남준은 하여튼 어떻게 보면 하여튼 운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세계적 수준의 작곡가들을 만나서 연주도 배우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백남준이 그 서양의 첨단의 아방가르드 문화와 한국의 전통 이 문화 서로 만난대요. 동서의 문화는 결국 만나고 만나는 걸 자기가 나중에 발견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문단을 봐도 그의 그 어떤 예술관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가장 한국적인 이제 예술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최근에 책을 읽다가 최광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미술 평론가죠. 이분 굉장히 글이 참 좋더라고요.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이분도 보면은 이제 그 백남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서 그가 국제적으로 성공한 것은 그의 가장 한국적인 것을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이렇게 승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백남준의 예술의 뿌리라는 것은 결국 그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한국의 무속문화, 샤머니즘 이런 거에 큰 이제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사실 샤머니즘은 왜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냐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소통의 범위가 보다 훨씬 넓어요. 이건 산자와 죽은 자, 과거, 미래, 여기 이승과 저승 이게 다 만나는 소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폭넓은 익스펜디드한 그런 소통 방식이 사실 서양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미 어렸을 때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가 비디오 아트를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동양과 서양 그다음에 전통과 현대를 하나로 믹스시킬 수 있었다. 뭐 이제 그렇게 미술 평론가를 평가를 했는데 저하고 거의 이견이 이제 일치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인류학자들이 백남준을 이렇게 연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 죄송합니다. 움직여서 이 책을 보면은 이제 백남준 붓으로 보는 비디오 아트의 읽기 이분은 이제 그 인류학자인데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이제 자료를 이제 나름 한국적인 이제 발상하시면서 좋은 이제 자료를 내셨고 지금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테이트에서 백남준 전시할 때 뭐 관장님도 가서 보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사진이 못 갖고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지게라든지 또 녹고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게 예술적인 오브제가 될 수 있는가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시 백남준의 발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좋은데 그리고 사실은 이 녹고르 제가 이제 녹고르를 집에서 써보면 이게 악기예요. 살짝만 건드려도 울림이 나면서 연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의 그 사운드를 들으면서 그 같이 교류하면서 음식을 먹는데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1990년에 그 보이스 진홍구 그 보이스의 추모 구슬 할 때 아마 그 퍼포먼스 전에 사진 찍은 사진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진짜 이거는 또 백남준이 아니면 연출할 수 없는 아주 천진난만한 미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양 문명사나 동양 문명사를 쫙 마지막으로 하나의 그 초점을 맞추면 다 가서 백남준하고 맞아 떨어져요. 서양이고 동양이고 이게 구분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서양의 이제 그 탈레스라는 게 그 우주 만물 기원 이제 그리스 철학,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유럽의 중세,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몽주의 데카르트 볼테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이제 그 칸트, 막스, 니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간이 존엄하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 소외감에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인간이 삶의 주인이 된 이런 세 가지 큰 철학자가 있어요. 칸트, 막스, 니체. 이거를 이제 지난 다음에는 이제 그 뭐 사르트르의 이제 실존주의도 나오고 그 다음 더 지나서는 최근에는 이제 그 구조주의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에 또 지나서 이제 하버막스의 말하는 그 삶의 일상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결국 그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결국 서양의 인류학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 인류학은 바로 백남준가
아주 긴밀하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양 역사를 봐도 동양의 뭐 공자 인이 얘기라든가 이런 것서부터 해서 또는 노장 장자 해가지고 역사를 쭉 보면 결국 그것도 굉장히 그 뭐랄까 우주와 인간이 하나로 춤추는 그런 어떤 세계를 이렇게 영원하고 있는 하나의 유토피아, 굉장히 시적인 세계인데 그거 역시 결국 백남준이 그걸 종합을 해서 그 디지털 노마드로 이제 했기 때문에 서양에서 시작한 문명사와 동양에서 시작한 다 끝에 가면 결국 백남준과 만나요. 근데 그러니까 백남준에게 있어서 동서의 구별이 없어요. 그 필요 없는 게 그냥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백남준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발상은 왜 한국적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 모든 걸 생각할 때 천문학적으로 생각을 해요. 천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고조선 그 당군의 그 이야기를 봐도 거기 보면은 뭐 구름이 나오고 뭐 별이 나오고 하늘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이렇게 조선이라는 조자에 보면 그 네 가지가 다 나오거든요. 별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이 쭉 그 한자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천문학에,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의학서인 뭐죠? 동의보감에도 이 동의보감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사람의 몸과 이 천문학, 우주 만물을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오장육부 하면은 뭐 북두칠성하고 다 7개가 다 그 별자라고 몸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거는 이 우주 전체의 모습을 그대로 축소시키는 우리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 자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도 문제가 생기고 긴밀하게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고방식, 한국적인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천문학과 굉장히 이제 관련이 깊다는 거죠. 근데 거기 깊이 들어가면 뭐 어렵겠지만 대충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그 백남준 부인 시게코 여사가 한국에 처음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알아서 조심스럽게 이제 행동을 하고 그랬는데, 백남준이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그 선조 산소에 이제 갔을 때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시게코 여사 한국의 무덤이 너무 아름답다고, 얼마 양지 바른 곳에 참 제가 봐도 참 아름답거든요. 너무 그거 이제 강한 이제 어떤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작품을 냈죠. 이렇게 참 아름답다. 이게 비디오 아트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무덤을 보고 작품하는 거 겨우 거의 드물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초현대적인 미술로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됐다는 게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한국의 무덤을 보니까 마치 한국의 산하는 어머니가 품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물화일체가 있고 자연과 인간과 우주가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키워드 중에 하나가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거. 물론 그 동양의 전반적으로 사상이 있는데 백남준의 그 예술 철학은 그게 굉장히 큰 바탕이 돼요. 천지인이 하나다 이런 이제 방식. 근데 이제 백남준이 참 천재인 거는 그가 가장 한국적인 사람이면서도 그 인맥이 세계적이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외국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적을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자기 면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이러면서 이게 백남준이 92년 회갑 이제 그때 그 우리나라 이제 다시 이제 초대받아서 한국에 왔었죠. 그때 이제 백남준 뭐 하여튼 관련해서 심포지엄 세계 미술 현대 미술 세기 전환 뭐 20세기 21세기 이런 이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그때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다들 대단한 사람 따지고 보면 한 사람이 다 뭐 만만치 않은 사람들, 뭐 한국 분들은 우리가 다 이제 뭐 이영호 선생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뭐 이영호 선생님 초대한 건가? 네, 그거는 잘 모르고 힐튼 호텔에서 92년에 힐튼 호텔에서 이제 그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 프랑스의 장폴 파르제도 오고 미국의 뭐 저기 누구야 저기 백남준으로 박사받은 독일의 에디프 베카도 오고, 그 다음에
그 김승덕 뭐 디렉터도 오고 막 많은 사람, 헨하르트도 왔네 미국에. 하여튼 등등. 근데 이렇게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예술가로서 정말 재능인 것 같아요. 이건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면에서 굉장히 대단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남주와 관련된 이름을 써보면은 뭐 여기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 왓달이라는 일본 큐레이터, 일본의 그분이 굉장히 백남주 많이 이제 그 지원을 했고 등등 뭐 여기 나중에 한번 참고를 보시면은 뭐 이완 선생도 관련이 되고 뭐 박서보 선생과 관련이 되고 뭐 그리고 세계적인 사상과도 다 관련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사실 다시 이제 녹화를 하는 건데 지난번에 백남준 이제 그 뉴 미디어 아트 연구회라고 이제 세미나가 있었죠. 그때 제가 이제 그 줌으로 이제 참가를 했는데 이건 좀 시간이 지난 거 지금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린 그 회로 속에 놓여 있다 하면서 쭉 나왔는데 혹시나 그 백남준을 이제 연구하시는 사람 중에 여기에 이제 참가하신 분들이 다들 이제 굉장히 백남준과 관련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뉴미디어 아트 연구의 대표가 김경미 선생인데 뉴욕대에서 공부하시고 김경미 선생님이 이제 여기 주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나왔고 백남준과 관련이 된 사람 아니면 뭐 그 연관되는 사람 등등 해가지고 뭐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금미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아트앤아카이브 대표로 돼 있는데 이분 굉장히 그 백남준의 열정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그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대학원에서는 미디어를 하고 그래서 최근에 그 홍익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백남준을 그거로. 저도 전에 몇 번 만났는데 매번 이제 박사학위 논문 준비하고 바쁘다고 뭐 그러는데 이번에 한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홍성욱, 이영준 뭐 여기 좀 최태만 국민대 교수 등 곽영빈은 새로운 신세대 저기 학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방위로 활동에 많은 정연신 뭐 홍대 교수 등등 뭐 여기 그리고 지리자는 연세대 뭐 이현진 등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거 여기 이름을 이제 그 이름이 백남준 관련된 사람이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남준과 나를 연결시키는 사진 하나 여기 이제 해놨는데 이게 이제 59년 사진이네요. 59년에 그 사라오라는 이제 태풍이 있었는데 얼마나 심했는지 그냥 우리나라 모든 교통을 다 마비시켜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죠. 요즘처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게 아마 제가 마산에 그때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서울에 올 기회가 있어가지고 모든 교통수단이 이제 차단돼서 그때 비행기를 한번 처음 타봤어요. 이게 김해공항 같은데요. 그러니까 백남준이 1949년에 처음 비행기를 탔다고 하거든요. 17살에.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빨간 립스틱을 바른 금발의 미녀들을 봤다 뭐 그러면서 그랬다는데 저는 이제 딱 10년 후에 1959년에 비행기를 타봤으니까 백남준하고 한 10년 차이 났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이 한 장 남아가지고 이건 뭐 그냥 그런 이야기고요. 그 백남준의 이렇게 비디오 아트를 보면 서양의 유명한 미술사의 그 작가들하고 이게 또 통해요. 여기 보면은 르네 마그리트 유명하잖아요. 그 초현실주의자. 이거나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르네 마그리트는 이제 해화로 그림을 그린 거고, 그거 백남준 그거를 비디오 아트로 다시 재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꼭 굳이 그걸 연결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유화 물감을 그린 페인팅이나 전자붓으로 그리는 페인팅, 전자아트나 이거는 다 관련성이 있는 거지. 이걸 따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페인팅하고 비디오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절대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 하나만 봐도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이거 백남준의 이분법을 깨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다르다. 그런 사고가 전혀 없이 이제 같이 하나로 연결하는 이제 그런 면을 작품에서 그러니까 전자 영상 방식으로 바꿨을 뿐이지 그
그 회화라는 면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남주 용어 중에 이 랜덤 액세스가 있는데 이게 무질서한 미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작위 접촉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무당기가 있는 거예요. 이 무당판에 하면 이런 걸 정신을 못 차려서 혼란에 빠져가고 해가지고 이게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치명적인 오류를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전시 제목 중에 오작동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연성이 담긴 오작동에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것이라는 거는 엉뚱한 데서 낯선 데서 나오는 거라는 거, 이런 거를 백남준이 먼저 많이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 번 이제 이야기했는데 백남준의 예술에 있어서의 그 섹슈얼리티가 어떤 건가. 근데 백남준은 그 음악에 성을 접속을 시켜서 그거를 액션 뮤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파트너로 샬럿 루어만을 이제 같이 파트너로 했는데 이런 장면이 참 보기 드문 이제 그죠? 연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백남준이 그 두 사람이 다 그 고전 음악에 완벽한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음악을 하는 거지 전혀 바탕이 없는 사람이 이런 음악을 시도를 할 수가 없겠죠. 두 사람이 다 음악 전공자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탈장르적으로 이제 도전하면서 그 개념을 확장시키고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미국에서도 결국은 이제 그 제지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67년에 그 섹스트로닉이라는 이제 작품 그 퍼포먼스 뮤직 퍼포먼스에서 이제 그 노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경찰이 와서 이제 체포하는 이제 그런 장면.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육체와 신체를 조금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말장난 같은데 이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육체로 본다는 것은 대상으로 보는 거고 신체로 보는 것은 여성을 주체로 보는 이제 그런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예민한 문제라 구별하기 어렵지만 그 구별이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여성을 어떤 그 주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서 진정한 어떤 그 성에 대한 해방 뭐 이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런 거는 정치혁명, 성혁명 이런 게 좀 맞물려 있어가지고 68년도에 그 유럽에서는 이제 그 68 혁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속에서 여성들의 많이 그 입지가 지금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 남녀의 결혼도 이제 연애 결혼이 가능해졌고 뭐 그래서 그러긴 했지만 지금도 많은 이제 그 요즘은 한국 여성들도 상당히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 여성들보다 발언권도 세고 자기 입장이 강하지 그렇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신분석가 락강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이 죽었다. 이게 인간이 진정한 성을 지금 자본주의 속에서 성이 너무 상품화돼서 유흥업만 남아있지 진정한 어떤 성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성적인 억압이 강하다. 막 이런 이제 말씀도 했어요. 하여튼 근데 그런 맥락과도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백남준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이 돈을 나눠주는 거. 이게 지금 여기가 돈 나눠주는 퍼포먼스거든요. 그래서 돈을 이제 뿌려요 토끼에다가. 물론 백남준 쇼먼도 다 돈이 없이 그 당시에 가난뱅이였지만 이제 예술가로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는 돈이 다는 아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의 축제가 중요하지 돈이 다는 아니다. 뭐 그런 걸 풍자한 거죠.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퍼포먼스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그런 문제들과 이 현대 신자유주의 속에서 인간의 그 돈으로 인해서 어떤 성적인 행복을 놓치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옥타비오 파스라는 이제 멕시코의 그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조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수천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생애 도둑 거대 자본에게 빼앗겼던 우리들의 재산을 되찾으려는 듯이 둘은 옷을 먹고 키스했다. 뒤엉킨 두 알몸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하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 둘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예,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제 돈에 너무 짓눌려가지고 인간의 가장 행복의 그 첫 번째인 성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원시 시대
그 인류의 태초의 시대의 그 앨범을 드러내면서 둘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절대어의 경지, 카타르시스의 경지나 엑스타시의 경지를 오히려 현대는 이제 상실하고 있다. 이제 이걸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남녀의 문제는 정음, 정양, 음양의 조화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지금 음양의 조화가 많이 깨져서 남성은 너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요즘 페미니즘은 이제 여성의 그런 것이 이제 그 반영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뭐랄까 음양의 조화라는 동양의 철학처럼 이제 그런 세계를 구현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시대 정신이 있죠. 근데 백남주는 좀 그런 작품 속에서도 그런 정신이 강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확대하면 자연과 인간도 서로 반발씩 조화롭게 해야지만 그게 이제 TV 정원이라는 작품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백남준이 보면 그 예술가로서 시각 예술가로서 이제 그 세 가지가 중요하죠. 형태와 색깔과 빛깔 이제 이런 건데 사실은 예술사를 보면 그 르네상스 시대는 형태가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넘어오면 이제 색깔, 빛, 인상파에서는 또 빛이 좀 중요했나? 색하고 이런 것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21세기 와서는 그게 다 합쳐서 전자빛이 된 거죠. 전자빛이 현대 미술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는 이제 백남준이 82년에 82년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 그 뽕피드 센터에서 큰 회고전을 할 때 인터뷰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비디오에서 색깔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성의 역할을 한다 이런 특별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건 동양 사상은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색깔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뭘 말하기도 하죠 동시에 성에 대한 걸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에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그 아름다운 색깔, 열정적인 색깔이 다 거기에서 드러나잖아요. 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이런 철학을 이제 서양에 소개하면서 나의 비디오 앞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적인 그런 성적인 엑스터시와도 관련이 있다. 좀 특이한 해석이죠. 서양에서는 이런 해석이 잘 안 나오거든요. 백남준이 이제 그런 이제 자기 말을 했고 거기서 이제 막 하면서 이게 프랑스에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또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들을 쫙 또 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뭐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깊이 깨뚫고 있다 막 이렇게 이제 은근히 이제 자랑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백남준의 색을 시간으로 봤어요. 시간. 우리 보면은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 다 산천 만물이 다 변하죠.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죠? 나무도 봐도 그렇고 자연도. 그 백남준은 이제 시간은 곧 이제 색깔이 변하는 것은 곧 시간이다. 시간은 계절을 말하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그 작품을 전시하면서 자기 이제 철학을 이렇게 풀어낸 거죠. 서양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한테 그런 그래서 이런 사고는 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지만 잘 몰랐던 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백남준이 84년에 그 굿모닝 미스터 오엘 할 때 기국을 했는데 조선일보에서 그때 인터뷰를 청해가지고 나온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신문을 스크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있어요. 84년이면 제 교사 시절인데 스크랩을 했는데 막 너덜너덜 해가지고 이거 지금 가서 지금 하나 남아 있긴 한데 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예술이라는 것은 고동상이다가 이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엄청난 레토릭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완전히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하여튼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나와요. 여기서. 백남준이 앞으로 예술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뭐 벌써 한 50년 지났나요? 지금 이제 유전자 그때는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지 않고 유전자 아트라고 했어요. 유전자 아트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굉장히 이제 앞선 그런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신무기 소음이라 이건 뭐 옛날부터 알려진 거고요. 신무기 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상이 다 이제 음악이라는 말이죠. 즉 말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을 때도 그것도 음악이고 그 속에도 음악이 들리진 않지만 음악이
또 우리가 막 소음을 내잖아요. 시끄러운 소리. 이것도 음악이고. 또 화성적인 음악 소리도 음악이고. 그러니까 음악의 그 범위를 확장한 거죠. 제가 지금 막 강연하는 것도 하나의 음악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정말 그 감성 예민한 사람은 남녀가 만약에 만났는데 서로 아무 소리가 없고 그게 또 음악일 수 있거든요. 그 안에 뭐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흐르면 다 그 음악이고 시끄러운 소리도 음악이고. 그러니까 백남준이 존 케이지한테 배우 이제 그런 어떤 아이디어 얻는 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한국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천부경 같은 걸 보면은 그렇다가 아니다고 아니다가 그렇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하나가 시작이고 시작이 하나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 21세기에는 이런 말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은 그냥 동과 서, 남과 여 이거 완전히 칼로 부르고 자듯이 구분을 했는데 지금 그 경계를 없애버린 거죠. 예스와 노가 하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쩜 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진보적이다 뭐 보수적이다 이것도 둘이 아주 하나다. 근데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 자꾸 갈라놓잖아요. 근데 백남준은 그런 걸 이제 거부한 거죠. 시간이 벌써 좀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빼고 이제 그 백남준과 듀샹을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백남준 듀샹의 마지막 작품이 애 땅 돈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 서울에서 전시를 할 때 서울관에서 할 때 이제 그게 19금이 됐죠. 볼 수 없는 그런 작품이 됐는데 굉장히 이제 미스테리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보면 이게 이제 애 땅 돈내잖아요. 이 작품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작품 같은 건데 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뭐 하여튼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지난번에 뭐 해서 근데 그 백남준 듀샹은 제3의 성을 이야기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진을 보면 듀샹이 굉장히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 여자가 되고 싶었고 예술가라면 누구보다 남성이라 하더라도 여성적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완전히 여성이 되진 않고 여성이 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백남준은 그래서 제3의 성을 이야기했다면 백남준은 제4의 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사실 제가 처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백남준은 완전히 여성이 되려고 한 게 여성 자체가 돼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성이지만 여성이 되겠다. 근데 그런 경지까지 예술을 끌고 가기란 정말 거의 힘든 거지만 그 백남준이 어떤 그 예술의 흐름 속에서 그런 것이 이제 있다. 그러니까 말하면은 서양은 달보다는 해를 중시했죠. 백남준은 여성성의 상징인 뭐 맨스라든가 이런 거 다 보면 다 여성 그 달과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달의 문화와 연결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작품도 이제 어머니 유작이고 그리고 백남준은 수월 가는 보살도 이런 이제 고려 시대에 그 불화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메트로폴리탄에서 뭐 이제 전시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월 관음 보살 수가 이게 아마 물인가 물이죠 물 월도 월은 달이잖아요 물과 달 이게 벌써 여성성인데 그런 거에 대한 아주 굉장한 그 열정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그럼 이제 좀 그리고 이제 발더베냐미하고 백남준 조금 이제 하면 발더베냐미는 그 이제 현대의 가장 천재적인 이제 문명 비평가라고 하는데 이분은 대중문화를 높이 평가했어요. 백남준도 마찬가지로 대중문화에 대해서 그 앞으로의 그 전망을 이제 긍정적으로 봤죠. BTS와 같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아도르노라는 사람은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격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남준과 한국적인 작가 백남준과 일본 패션 디자이너 이야기는 뭐, 요게 이제 그 이세야 미야케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아까 말하는 랜덤 액세스한 그런 백남준의 그
그런 거하고 좀 비선형이죠. 비선형이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김기덕 감독하고 백남준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김기덕 감독이 별로 학력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막 공부한 게 없었는데 이 사람이 백남준 작품을 보고 직접 만난 걸 알고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이제 프랑스에 가서 뭐 이제 그림 공부를 하고 세계적인 지금 그런 것도 백남준이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 감독.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뭐 김기덕 하면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을 받죠. 그래서 백남준은 황금 사자상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 같이 황금 사자상 똑같이 받았어요. 김기덕은 저기 영화로 받았고 베니스에서 백남준은 이제 미술로 받았고 그러니까 뭐 근데 저는 이런 거 전혀 몰랐는데 이 백남준 또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는구나. 김기덕이가 거기 영향을 받았대? 아니 그러니까 백남준 만나진 않았는데 그 관련 기사를 읽고 백남준 관련 기사를 읽고 또 이제 아마 작품을 보러 간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나서 엄청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몰랐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백남준이 결국은 그 성공한 이유가 결국은 재미가 있는 예술이기 때문에 아닐까 싶어요. 재미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최광진이라는 미술 평론가는 한국 미의식을 특징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 그다음에 해학, 그다음에 소박함, 평온함, 평화, 정신 이런 건데 이것도 역시 백남준은 굉장히 신명나는 예술이고 또 굉장히 해학이 넘치는 그 사회 부조리나 부패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약간 희롱하는 듯한 거 달관한 세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신명은 뭐 샤머니즘에서 불판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그리고 백남준 작품이요 대교 약조라는 자연미가 굉장히 심플해요. 작품이 저것도 작품이 할 정도로 이게 심플한데 심오한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속에서 집사가 굉장히 평화적인 항상 그 웃음을 보면 천진난만한 웃음 욕심이 없는 사람이 내는 물론 이제 작업비가 없어가지고 뭐 돈 좀 내라 뭐 어쩌다 뻥튀기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작업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평화로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해원이나 단원 작품에서도 이미 이제 한국의 해학의 정신이 이제 풍겨 나오는데 이게 사실 샤머니즘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가장 한국적인 모습이죠. 이제 이거를 백남준이 현대화했다고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남준과 또 관련해서 뗄 수 없는 이제 이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이제 이경희 여사잖아요. 이경희 여사.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쭉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경희 여사가 백남준의 그 어떻게 첫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남성이 잊지 못한 두 명의 여성의 엄마잖아요. 엄마는 평생에 그 신과 같은 존재고 첫 번째 어떤 사랑을 느낀 사람이 이경희 여사를 지나고 만났을 때 백남준의 첫사랑이 그 일본 여학생이 아니고 바로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조해서 뭐 약간 뭐 여성으로서의 그런 감정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버스 기차 타고 가서 한두 번 만난 건데 그게 첫사랑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 그런 말씀 재미있는 말씀도 하시고 근데 이제 이 이경희 여사도 보면 저기 여기도 이제 같이 나오지만 여기 그때 백남준이 그 84년 이게 몇 년인가요? 이게 네 프랑스 텔레비전에서 이 백남준 퍼포먼스 한국 퍼포먼스를 이제 찍는데 장폴 파르제가 찍었는데 그때 이제 이경희 여사를 같이 이제 참여시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백남준 살았던 큰 집 앞에서 이런 그 어렸을 때 그 이제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백남준 이경희 어렸을 때 춘을 느꼈다. 춘을 느꼈다. 춘이 뭐냐? 춘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어떤 그 성을 느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로 표현할 수 있죠. 춘이라는 게 뭐 섹스를 느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어떻게 성숙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백남준 작품에 보면 그 이경희 여사와의 어렸을 때 그 경험이 무의식적에 깔려 있어요. 뭔가 깔려 있고 그 첫 번째 작품에서도 첫 번째 전시에서도 어른의 유치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유치원은 그 백남준하고
어디서 같은 유치원 다녔고 캐디락을 타고 같이 다녔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뭐 제가 이경 여사하고 인터뷰할 때 그 유치원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 이경 여사 부모가 이제 이경 여사가 외동딸이었나 봐요. 그리고 아버지는 일본 유학생이고 어머니가 이제 그 당시 중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지식인 집안이니까 교육열이 이제 굉장히 강했겠죠. 뭐 우리나라 대부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백남준하고 만나서 이분이 숙명여고가 나오고 서울대 약대가 나와서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겠죠. 근데 몸이 어려서 약해가지고 1년 동안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나오는 이제 퍼포먼스 이제 퍼포먼스인데 근데 이분이 참 특이한 게 약대를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나간 게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 쪽으로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꼭두국, 사물놀이, 남사당 풍물배 뭐 이런 걸 또 했어요. 특이하죠. 어쨌든 그 민속문화를 그래가지고 그 유럽 공연도 하고 이러면서 1984년에는 독일의 브레스덴 그때가 동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럽에 갈 때 그때 체코에서 베를린 가는 기차 타고 왔는데 브레스덴인가 거기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도시가 아름다워요. 그 옛날에 그 독일이거든요. 거기서 아마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어쨌든 동구권에서 세계 꼭두국 페스티벌 거기 참가도 하시고 그러면서 뭔가 좀 백남사하고 격이 맞죠? 이쪽은 꼭두국 이쪽에는 저희 어떤 전자굿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두 분이 좀 인연이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어떻게든지 백남준하고 관련된 건 무조건 가서 뭐 참여하시고 뭐 증언하고 뭐 이런 이제 식으로 돼서 이제 그런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이제 여기 하나만 다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백남준 예술에서 가장 잘 창의적으로 이렇게 해설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영천 선생님인데 이영천 선생님께서 이제 지난번 인터뷰할 때 백남준은 천년 써먹을 세계적 브랜드라고 하는데 정부가 하는 게 없는 것 같다 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이영천 우리 선생님이시잖아요. 대학 선생님. 지금은 모든 국민이 첨단에 여기 이영천 선생님 맞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이런 1인 기업 시대, 1인 미디어 방송 시대. 그래서 모든 국민이 지식 근로자. 네. 천년 써먹을 세계적 문화 브랜드 그건 구호일 뿐입니다. 쥐시영도 20세기 현대미술의 창시자가 됐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난 한국 사회의 지성사에 예술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국 미술계에 묻고 싶어요. 예술이 문화의 꽃이라는 걸 누구나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거죠. 지금은 모든 국민이 첨단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1인 기업 시대, 1인 미디어 방송 시대. 그래서 모든 국민이 지식 근로자잖아요. 이걸 누가 만든 겁니까? 이럴 때 정부가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 백남준의 가치도 전국적으로 개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김구가 원했고 백남준이 실현하려 했던 두뇌 강국, 문화 강국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그렇게 해서 1부는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오늘 한 이야기가 되게 종합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잘 몇 년도에 이게 이제 2013년이고 벌써 한 10년 됐네요. 그때 이제 광주에 계셨어요. 광주에 그 ACC인가 거기 이제 그 총 기획 뭐 하셨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초대 백남준 관장이셨고 백남준 아트센터 여기 보면 한마디가 다 뼈대 있는 말씀이고 지금 뭐 10년 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이제 시사점을 주는 그런 거에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분이 여기서 끝내고